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20년 불후의 명곡에서 드물게 털어놓았던 2003년 두 번째 아내 안진현을 위암으로 잃은 일이었다. 1994년 결혼한 안 씨는 그의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이기도 했으며 그의 경력과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2025년 AMB 인터뷰에서 그는 목이 메며 안재현이 자신이 큰 스타로서 겪는 압박감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접한 날을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기적을 기도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조용필의 죄책감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는 바쁜 공연 및 녹음 일정 때문에 안 씨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함께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씨를 위해 쓴 곡들을 들으며 혼자 작업실에 앉아 오버 더 레인보우 1981, 앨범에 수록된 사랑의 아픔 등 그녀가 그리워 울었던 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슬픔은 안과 그의 아내가 사랑을 이어갈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안과 그는 아이를 갖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안진현 씨를 잃은 슬픔은 조용필에게 가장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평생 간직해야 할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75세가 되어서야 긴 여정을 돌아보며 그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필의 경력은 겸손한 시작에서 빛나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지만 실패와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화성에서 자란 조용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형에게서 기타를 배우고 15세 때부터 지역 커피숍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에 애킨스 밴드에 합류하여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록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공연 기술을 연마하고 록, 팝, 트로트, 발라드 등의 장르를 결합하는 법을 배워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용필은 1971년 솔로 가수로 데뷔하여 1976년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국내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가수들이 리메이크하여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데뷔 앨범인 장바구니 여자 1971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적 경력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1980년대에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1980, 오버 더 레인보우 1981, 10번째 앨범 1888 등의 앨범으로 음악계를 장악했으며 이 앨범들은 수백만 장이 판매되었다. 특히 단발머리 1980는 판매량 신기록을 경신하며 K-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조용필의 활동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1980년대에 일본 시장을 정복한 최초의 한국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8년 발매된 앨범 The Dreams of the Leopard는 일본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는데 당시 한국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성과였다. 그는 1993년 뉴욕 카네기홀 등 명문 공연장에서 공연했고 2023년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통산 3,000회가 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2013년 타이틀곡 바운스가 담긴 19집 앨범 헬로로 다시 정상에 오르며 BTS, 엑소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여전히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에는 싱글 로드 투 20 프레류드 1과 로드 투 20 프레류드 2를 발표하며 2025년 발매 예정인 20번째 앨범을 준비,
데뷔 55주년을 기념했다. 하지만 조용필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 앨범 더 윈드 오브 체인지가 판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창의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었고 다시 영감을 찾기 위해 몇 달을 스튜디오에서 보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95년에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지만 경험 부족과 대형 제작자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잃었는데 이를 그는 음악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힘든 교훈으로 여겼다. 조용필의 노력은 종종 감정적인 순간을 동반한다. 어느 날 그는 미군 기지에서 공연하던 초기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객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병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순간은 1986년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화성의 가난한 소년에서 국민 스타로 거듭나는 긴 여정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감동시킨 순간은 1988년 무도관에서 열린 콘서트가 끝난 후 일본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1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조용필은 항상 자신을 주장하고 음악 산업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가 열망하는 성취 중 하나는 여러 세대의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항에 돌아와요 와 짧은 머리는 그가 시대를 초월한 노래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곡이고 2013년의 바운스는 그가 현대적 취향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음표에 진정한 감정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19개의 스튜디오 앨범과 수백 곡의 노래가 이러한 야망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한국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K-팝이 아직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던 시절, 조용필은 한국 가수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1993년 카네기 홀에서 열린 그의 콘서트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는데 그는 이 권위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 아티스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트로트와 같은 전통적인 장르를 보존하고 이를 팝과 록과 결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습니다. 2011년 옥관 문화훈장을 받았고 2013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그의 공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용필은 항상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인터뷰와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자주 공유하는데 2018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젊은 음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열정을 추구하라고 격려한 연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열정적인 예술가들의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려는 그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조용필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이며 낭만적인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2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는 1983년 박지숙과였다. 음악 저널리스트인 박지숙은 1981년 기자회견에서 조용필을 만났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5년 만에 결혼 생활은 끝났다. 조용필은 2010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장 생활에만 너무 집중해 박 감독이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혼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의 가장 큰 사랑은 1994년 결혼한 안진현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안진현은 1992년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소울메이트가 되었고 안진현은 조용필의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5년 AMB 인터뷰에서 긴 투어로 지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안재현 뿐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를 갖기를 바랐지만 안 씨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2003년 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9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조용필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안진현을 잃은 상실감이다. 그는 그녀를 내 인생을 밝혀준 빛이라고 표현했고 그녀의 죽음으로 그는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2013년 앨범 헬로에 수록된 곡 모먼트를 그녀를 추모하며 썼으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안 씨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 씨가 죽은 후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안 씨가 선물한 실크 스카프를 간직했는데 이는 그가 모든 투어에 가지고 다니는 기념품이었다. 2025년 인터뷰에서 그는 안 씨를 자신의 인생의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녀를 기리는 방식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필의 인생은 기쁨, 슬픔, 성공과 도전이 어우러진 교향곡이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안진현이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낸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을 잃은 슬픔과 그녀를 위해 더 많이 있어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을 더욱 깊어지게 했고 그를 예민한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예술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부산항에 돌아와요. 짧은 머리, 카네기 홀에서의 콘서트 등의 이정표를 세운 그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 즉 시대를 초월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그는 눈물과 침묵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훌륭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지면서 낭만적인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모두 경험했는데 안